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걸게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폐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와 같은 불운한 국민이 없도록 합시다. 5.16 아침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임해서 2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홍만표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죠. 자, 그런데 개업한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료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임한 다음 1년 동안은 직전 근무지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만표 변호사 지난 3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9월에 개업하자마자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가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막 그만둔 상태여서 수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다 돌려보냈다면서 저축은행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상한 점은 검찰은 당시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제보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저축은행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직후부터 2012년 말까지 옛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지금의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꼴로 액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자문료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료라 할지라도 돈을 받은 시점이 당시 수사 시점과 겹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수사 자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은 2012년 당시 대검 저축은행 비리 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2013년 8월 김모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전 회장은 구속됐고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보혜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보혜양조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았는데 수임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래놓고 저축은행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91억 받은 걸로 돼 있죠? 1년 동안. 이게 전부일까? 라는 의문. 그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정치의 종착역이 어디냐는 중앙일보 질문에 대통령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대통령직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협치와 연정을 그 꿈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심판한 총선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상태로의 문제의식과 구조대로 간다면은 정기국회 이후 새누리당이 지금 모습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만큼 위기의 볼륨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바로 옆면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야권에서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응원을 해야 할지 슛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안희정 지사도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부각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70대 행정관료 출신인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71살 허태열, 77살 김기춘, 69살 이병기 등 현 정부 들어서 4명의 비서실장 모두 60대 후반 이상의 행정법조 관료가 선택된 셈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원종 씨.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서 충북지사로 화려하게 부활한 바 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현 정부 요직 발탁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요. 이원종 씨,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담당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군요. 새마을운동 사업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못 살고 굶주린 농촌을 바꿔야 하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있었다. 이렇게 추앙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겨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때 재창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와 관련해서 기존 규정과 관례 등을 감안할 때 기념곡 지정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은 꺾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기념곡 지정은 안 되더라도 재창은 허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 사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요 역사다. 이 노래에 이념적 잣대를 대거나 종북 논란의 소재로 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 아닌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났듯 통합과 협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공식 기념곡 지정과 재창을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민주화에 헌신했던 이들에 대한 예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도 기념곡 제정, 재창 허용 이걸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론 분열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걱정일 뿐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연탄 수요가 급감하면서 채산성이 나빠져 존속이 어렵기 때문이란 건데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이 폐업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1950년에 설립된 석탄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5,989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요. 매년 1,000억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즉 회사 이익 가로채기 금지 조항이 적용될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대그룹이 현정은 회장 동생과 그 남편, 또 이 부부의 두 아들이 지분 90에서 100%를 보유한 회사에다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접 계약하면서 대당 월 16만 8,300원에 빌릴 수 있는 복합기를 이 회사로부터 18만 7천 원에 납품받았습니다. 154대나 말이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혜택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을 매기면서도 지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현정은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 CJ 등에 대한 조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존 화학물질 3만 7천여 종 가운데 유해성을 확인한 비율이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탈취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 기존 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독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 제품은 성분 표시조차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수증에서도 정자수 감소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 네, 여러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 세종대로는 돌로 포장돼 있습니다. 여길 차들이 다닙니다. 누가 이딴 발상을 했을까요? 광화문 광장 돌길은 디자인 서울을 시정 철학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야심작입니다. 2009년 6월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70억 원을 들여서 화강석을 깔아서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가 침하하거나 돌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에만 보수 비용으로 시민 혈세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도로 석재 포장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세계일보 기사의 맥락을 종합해 보면 아스팔트로 복원할 것 같습니다. 돌길 치우고 말이죠. 예, 오세훈 씨의 겉멋 정치가 낳은 엉뚱한 패착인 셈입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자극을 주는 옷차림 피하라. 초중고등학생이 배우는 교육부의 성교육 교재에 담긴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에 6억 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고 여자는 감정적이며 의지가 나약하다는 이 전근대적인 성관념에 기반한 구분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낙선에 길을 쓰고 있는 조선일보 국제면 기사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러우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섹시한가가 중요합니다. 내 전처의 매력을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가요? 예,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연인, 회사 직원이었던 여성들과 그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본 지인 50명을 6주일에 걸쳐서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가 사적으로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출신으로 한때 트럼프의 연인이었던 여성은 26살이던 때 1990년 트럼프의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억지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같이 나가야 하는데 당신 그 옷 입고는 안 되고 이 수영복을 입고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1997년 유타주 대표로 미국 USA 대회에 참가했던 21살 여성은 트럼프가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 부인과 결혼 상태였을 때이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제 성추행을 한 셈이죠. 네, 한국 교육부 성교육 교재 트럼프에게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태국, 일본, 중국에서 불리는 한국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만나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외면받는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한다고 안 부를 수는 없는 법. 함께 힘차게 불러보자면 한겨레에 실린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칼럼 독일 경제 기적을 낳은 노동자 경영 참여, 이런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경영 참여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노동이사제를 공동결정제라고 부른다. 노동자 가운데 선출된 노동이사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이사가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주요 안건을 공동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노동자가 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노동자와 주주가 동등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1951년 광산철강산업 공동결정법이 출발점이었다. 이 법은 첨예한 노사 갈등을 잠재워서 산업 평화를 이루고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경제 기적을 낳은 토대가 되었다. 공동결정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주목한 이들이 그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했고, 마침내 1976년 노사 동수의 이사회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정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다. 이 혁명적인 법이 연방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된 것이다. 찬성 389대 반대 22였다. 보수당인 기민당도 자유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자민당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입법기관을 선출하고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시민이 경제시민으로서는 노예로 강등돼서는 안 된다라는 자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었다. 진보, 보수, 자유주의자 모두를 아우르는 거대한 합의였다. 정치인들도 공동결정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제도를 독일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라고 극찬했고,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독일은 기업에서 공동결정제를 필요로 하고 노동의 일상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독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민주적인 기업이 강한 기업이고 노동자를 중시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를 통해서 기업 민주화, 노사협력, 산업평화를 이루었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가 사용자의 횡포와 노동자의 저항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끝으로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